자, 84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여러 차례 아리아를 100개를 선정해서 그 아리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아리아 선정 후에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오페레타 감상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페레타가 뭐 유명한 게 지금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서너 작품을 일단 한번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가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또 이 비엔나 2016년도에 비엔나 국립극장에서 이제 공연한 작품인데, 사실 이 박쥐는 이제 비엔나 국립극장에서는 거의 정기 공연을 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신년을 맞이하면.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는 2세입니다. 아버지도 이제 물론 음악가였지만 아들만큼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왈츠의 아버지는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고요. 우리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서 대충 좀 살펴보면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뭐 아주 거의 뭐 음악의 아버지로 이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죠. 모차르트 이후에. 왈츠의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왈츠들이 너무나 많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 1세였고 같은 음악가입니다. 아버지가 반대를 했대죠, 아마.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음악가가 되는 걸. 그렇지만 이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했고, 이제 뭐 결국 왈츠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오페레타 부분에도 아주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3번 결혼을 했더라고요. 마지막 결혼은 이제 비교적 행복했던 것 같고. 자, 이 오페레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집시 남작이나 베네치아의 하룻밤 등이 있고, 이제 뭐 비교적 그 당시에는 성공을 했는데 최근까지 그렇게 인기리에 계속 공연되는 작품들은 뭐 그렇게 16편은 안 되죠. 근데 남긴 오페레타는 한 16편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뭐 봄의 왈츠 이런 왈츠들이 지금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작품들입니다. 자, 이 오페레타하고 오페라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이 오페레타는 아주 작고 가벼운 오페라입니다. 작고 가볍다는 오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심각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제 그 소재 자체도 그 유머스러운 그런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이런 것들이죠. 희극적인 소재, 해피엔딩. 오페레타가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박쥐뿐만 아니라 메리 위도우도 그렇고 뭐 지옥의 오르페오 이런 것도 소재도 가볍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 레지타티보 외에 이제 일반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적으로 이 오페레타는 일반적으로 이제 레지타티보보다는 대사가 훨씬 많습니다. 아리아로 처리할 것들은 아리아로 처리하고,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이제 그 짧은 대사도 이제 음악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오페레타는 이제 그냥 일반 대사로 처리합니다. 음악 없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적인 소개가 많죠. 왈츠 폴카. 특히 이제 박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왈츠와 폴카는 아주 화려하고 또 이제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즐겁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 그 오페라와 같이 이제 그 유명 작곡가의 스코어를 이제 건드릴 필요 없이 이제 대사로 처리된 그런 중간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연출가가 이제 그 기교를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극중극 형태로 중간에 이제 마술, 뭐 서커스, 발레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죠. 특히 이제 이 박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이제 특별 출연을 시킵니다. 유명 성악가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쇼 비슷한 것도 진행하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이 스코어에 충실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연출가의 재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페레타 박쥐는 이제 이 박쥐의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 자체가 그 보통 이제 연말
한 해가 지나는 이제 연말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시간적인 그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특히 독일 문화권,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말 때 되면은 늘상 이제 고정적인 이제 레퍼토리가 선정이 되죠. 그다음 이제 왈츠와 폴카가 등장해서 축하 공연의 성격이 짙고 뭐 파티 자체가 이제 연말 송년 파티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헝가리 춤곡인 이제 차르다쇼가 등장을 합니다. 성악을 하지 않는 이제 대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배우 코미디언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양념적으로 관객들을 이제 웃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펜바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이 프랑스 파리 오페레타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스트라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빈 오페레타, 이렇게 이제 양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제 이 1814년 빈 극장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을 대충 보면은 이제 아이젠슈타인은 이제 이 부자면서 이제 한량입니다. 귀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이자나 뭐 이런 금융 소득으로 이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르주아 계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은 안 하고 이제 노는 데 집중을 하고, 젊고 아름다운 이제 로잘린데라는 이제 부인하고 같이 살죠. 둘은 부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잘린데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사귀던 알프레트라는 이제 성악가 테너 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결국 이 해프닝에 이제 동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슈타인이 지금 이제 자기한테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항의하다가 이제 이 세무서 직원을 이제 구타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류를 5일간을 받아갖고 이제 감옥소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블린트라는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뭐 5일에서 이제 8일로 이제 고류 기간이 늘어났다고 이제 막 투덜거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설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은 러시아 공자가 이제 오를로프스키인데 이제 바지역입니다. 오를로프스키는 이 친구가 이제 결국 돈도 많고 뭐 놀 만한 게 없으니까 늘상 이제 이렇게 파티를 주최하고 하는데, 이 파티를 기화로 해갖고 이제 이 아이젠슈타인의 친구이자 이제 공증인 팔케가 결국 이제 이 해프닝을 이제 기획을 합니다. 사실 팔케는 3년 전에 아이젠슈타인하고 같이 파티를 하고, 그때 팔케가 이제 박쥐 분장을 했는데, 아마 술이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쓰러져 있는 친구를 그냥 두고 아이젠슈타인이 그냥 버리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팔케는 아침까지 이제 박쥐 분장을 해가지고 막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놀림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결국 팔케가 이제 박쥐가 되는 거죠. 박쥐가 이제 이 전체 오늘 이 오페레타의 전체적인 이제 기획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아이젠슈타인에 대한 복수를 지금 기획을 한 겁니다. 올롭스키 파티에. 저기 아델레라는 이제 로잘린데 하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델레의 이제 동생이 있는데 이제 이 발레리나 동생인데 이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도소장이 이제 사실 아이젠슈타인을 이제 연행해 가려고 왔다가 이제 사실은 그때 집에 머물고 있던 이제 알프레트 로잘린데 애인을 그냥 대신 데려가죠. 그리고 이제 교도소 간수로 이제 프로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프로슈라는 인물은 대대로 이제 이 코미디언이 주로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성악가가 아니고 코미디언이 일반 맡아가지고 그 애드립도 많고 뭐 어떻게든 관객을 웃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내가 얘기를 찾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박쥐가 이제 한 두 번 공연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때 이제 이 프로슈 역을 이제 곽규석 씨가 맡은 적이 있고 이용렬 씨가 맡은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 프로슈 역은 이제 굉장히 관객을 웃기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도 뭐 굉장히 웃기게 나옵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아이젠슈타인 역에는 이제 마이클 샤데, 로잘린데는 레지네 항글러, 아델라인에게는 다니엘라 팔리, 이제 클레멘스 운트라이터 팔키 역이고요. 얼롭스키는 이제 바지 역이니까 메조소프라노는 이제 엘레나 막시모아가 맡고 있죠. 그다음 알프레드는 이제 로베르트 에른스트.
프랑크역에는 이제 울프강 뱅크 이제 교도소장이죠. 자, 이렇게 보면 대충 이제 이 오스트리아 분들이 많아요, 성악가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의 국민 오페레타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오페레타죠. 자, 서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곡도 제법 긴데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전체 극 중에 어떤 테마들이 이제 테마송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뭐 당시에 이 서곡은 뭐 들리는 얘기에 하면 급히 작곡하느라고 요한 슈트라우스가 자기 표절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평상시에 써놨던 것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오려 붙이고 때 붙여서 이제 만든 곡이라 그럽니다.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그 자기 표절도 굉장한 큰 범죄 행위죠. 이미 발표했던 논문들을 뭐 새로 언급 없이 쓴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 저번에 이제 로시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표절은 뭐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창작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그냥 쓰는 거였죠. 로시니의 서곡도 그랬었죠. 자기 표절에 의해서 탄생된 거라고. 이것도 자기 표절에 의해서 탄생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1막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